안녕하세요, 오토카메거즈입니다. 바로 얼마 전 투싼 4세대 모델인 NX4가 출시를 하였죠. 우선 투싼은 2004년 1세대 모델의 출시 이후로 120만 대 판매를 하며 단숨에 20, 30대의 이목에 집중을 받으면서 소형 SUV의 유행에 수소탄을 알리게 된 차이기도 합니다. 기존 SUV는 커야 하고 무거워야 하며 꼭 4륜이라는 타이틀이 있어야 할 것 같았던 시절에 투싼은 도시명 SUV라는 것을 강조를 하였고요. 세단보다 더 높은 시점과 준준형 세단보다 더 넓은 공간감을 자랑하면서 단숨에 소형 SUV의 왕자라는 타이틀을 얻게 됩니다. 따지고 보면 현재 코나의 위치가 당시엔 투싼의 위치였던 셈이죠. 2010년 더욱 상품성이 개선되고 센스 있는 실내 디자인으로 2세대 투싼이 런칭을 하였고요. 개인적으로는 현대차만의 아이덴티티가 있는 실내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났던 시기라 제일 좋아했던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250만 대 판매량을 기록하였고요. 하지만 1세대와 더불어서 2세대까지 차체 부식 문제가 대두되면서 논란이 일어났던 모델이기도 하죠. 참고로 유럽에서는 현대차로서 드물게 당시 인기 있던 차 중이 1세대 투싼과 2세대 투싼이었는데요. 그 이유 중 하나가 부식이 거의 없고 튼튼한 내구성을 자랑한다 하여 국내 소비자들에겐 큰 씁쓸함을 안겨줬던 부분이기도 하네요. 그 후 2014년 총 290만 대를 판매하며 가장 많이 팔렸던 3세대 투싼이 나오면서 전세대보다 더 큰 차체를 자랑하면서 패밀리 SUV 자리까지 넘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결함 투성이라는 오명과 함께 수도 없는 결함 속에서 판매량은 감소하며 기존에 있던 이미지는 동생격인 코나에게 넘겨주었죠. 그런 투싼이 4세대로 돌아왔습니다. 파격적인 디자인과 함께 말이죠. 그리고 차급을 뛰어넘는 옵션과 함께 가격 또한 파격적으로 돌아왔습니다. 전장은 이전 세대의 산타페의 뺨을 후려칠 만큼 커졌으니 이젠 소형 SUV라기보다는 패밀리 SUV라고 불릴 만큼 크기가 커졌죠. 전장 4630mm 기존 대비해서 150mm가 늘어났고요. 수간거리 2755mm, 전세대와 대비해서 휠베이스가 85mm가 늘어났고요. 이 중에서 특히 2열 내구임이 80mm로 8cm가 늘어났습니다. 동급 최대 2열 공간은 물론 중형 SUV급 수준의 실내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르노 삼성 QM6와 비교해도 크기가 차이가 크게 나지 않을 뿐더러 휠베이스 경우 투싼이 오히려 QM6보다 50mm가 더 깁니다. 이는 첫 차 구매를 할 사람과 신혼부부 등 차를 바꿀 구매력이 높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어필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영원히 고통받는 르노 삼성일 것 같네요. 외관은 파라메틱 주얼이다 보다 어려운 말 쓰는 것보다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신형 아반떼처럼 램프와 그릴이 일체형으로 된 모습을 선보였고, 여기서 투싼은 더욱 그 완성도가 자연스럽게 돋보이는 것 같네요. 후면의 램프가 인상적인데요. 면 발광에서 사이드로 뻗어나가는 잘 깎여진 크리스탈 잔에 빛들이 반사되는 느낌의 형식인데, 이는 정교하게 깎여진 반사판에 빛을 투과하여 아름답게 보이는 식의 기법이죠. 일전에 그린저 TG에서의 미등에서 쓰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현대차의 이상적 점유는 대놓고 말을 했습니다. 투싼이 속한 준준형 B 세그먼트는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리고 경쟁자도 가장 많은 시장이라면서 고객은 2개 정도의 차량을 보고 구입 결정을 내리기에 2개 후보 안에 꼭 들어가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2년마다 현대차는 새로운 모습으로 재편해서 나올 거라는 얘기죠. 전기차 시대가 생각보다 빨리 다가오고 있는 만큼 내연기관의 파워트레인의 개발은 아마 여기서 멈추고요. 마지막까지 새로 만든 파워트레인 면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만을 개선하여 내보일 것 같네요. 하지만 문제가 소형과 중형, 고급 세단, 최고급 브랜드인 제네시스까지 가릴 거 없이 나타나는 여튼 간단히 말하자면 현재 있는 최신 안전기술 정량 모델을 사려면 풀옵션을 선택해야 할 만큼 지금 이 영상에서는 현실성 있는 구매 팁을 알려드릴게요. 물론 슈퍼 풀옵션까지 가격과 함께 소개할 것이니 채널 고정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 꼭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흔히 말하는 깡통 트림은 3세대보다 약 180만원 정도 더 비싸졌고요. 풀옵션은 약 300여 만원 정도의 비싸진 금액으로 찾아왔죠. 우선 가솔린 1.6 터보 모델은 최고 출력 5500rpm에서 180마력, 그리고 최대 토크 27kg를 마크하면서 터보 모델답게 최대 토크는 1500rpm부터 4500rpm까지 두터운 폭을 보여줍니다. 무언가 아쉬움이 남는 출력이지만 다음 달에 나올 하이브리드의 출력은 230에서 265마력의 소렌토가 보여줬던 퍼포먼스를 보여줄 것이고요. 투싼은 N라인과 고성능 N이 계획되어 있는 차이기에 아마 이 정도로 한 것 같아요. 현재 가격표는 1.6 터보와 2.0 디젤의 가격표입니다. 하이브리드는 10월 초중순 정도의 가격이 나온다고 하고요. 아마도 판매 추이를 봐서 결정할 것으로도 보입니다. 우선 우리 옵션 장사지를 잘하는 현대차답게 정말 눈 아플 만큼 상당히 옵션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높은 트림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옵션 장사지도 있는데요. 깡통 트림인 모던 트림부터 보시죠. 모던 트림을 보면은 시작가는 2,435만원부터 시작을 하고요. 이는 2,435만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기본 1.6 터보 휘발유 가격의 표고요. 여기 보면은 디젤은 191만원이 추가된다고 나와있습니다. 디젤 자체 단가가 휘발유보다 더 비싸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태이고요. 여기서 보면은 또 특이한 점이 있죠. 모던 트림에서도 4륜 H트랙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다만 디젤의 H트랙과의 차이점이, 디젤 H트랙은 험로 주행 모드라고 있습니다. 이게 왜 가솔린과 차이가 있느냐
더 아셔야 될 것 같은데, 가솔린 엔진 특성상 토크가 두텁지가 않아요. 디젤은 두터운 토크에 대신에 고회전 영역에서 약하기 때문에 홈로 주행 모드의 용이성이 오히려 디젤에 많으니까 아마 H트랙에서도 홈로 주행 모드가 따로 추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옵션 장사질을 정말 잘하는 현대가 이 모던 트림에서도 H트랙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는 점, 이 점만으로도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소형 구동에서의 H트랙은 아마 필수일 수 있겠지만은 전륜에서의 H트랙은 그래도 이 196만원이라는 돈을 주고서 하기가 좀 그렇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H트랙이 일전에 제네시스가 스키장에서 H트랙이라 해가지고 시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결과는 굉장히 참담했죠. 그때 아우디 꽈트로다 오다 해가지고 한창 그러한 방송들이 유행할 때였는데 뭐 완전 달렸습니다. 아주. 지금은 아마 거의 스키장에서 4륜 렉가 차려가지고 끌려 내려온 장면이라든지 그런 게 거의 없어졌을 거예요. 미디어에서 많이 삭제됐더라고요. 그렇고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깡통 트림이라 해서 무시하지 마라. 자,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옵션 사양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지능형 안전기술이라 해가지고 전방 충돌 보조 장치. 옛날 같은 경우는 이것마저도 옵션을 넣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그나마 좀 개선이 돼가지고 이거를 기본 사항으로 넣어줬네요. 전방 충돌 방지에는 차량과 보행자 그리고 자전거까지 구별할 수 있도록 하였던 거고요.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차선 가운데를 쭉 가는 게 아니라 차선이 있으면 차선의 왼쪽으로 팅 갔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입니다. 속도 제한 보조. 이게 간단히 생각하면은 아무리 엑셀레이터를 밟아도 또 안 올라가는 건데 르노 삼성에 스피드리미터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초보 운전자들에게 운전대를 잡혔을 때 혹시나 급격하게 고속도로에서 밟을까봐 100이연패, 80연 80으로 속도를 설정을 해놓고 아무리 밟아도 안 나게끔 그렇게 하는 장치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운전자 주의 경고, 경고등을 알려주는 거죠. 소리와 함께 알려주는 거고, 하이빔 보조, 오토라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게 있고 없고의 차이가 생각보다 굉장히 커요. 그리고 차로 유지 보조도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중앙을 유지하는 거죠. 기본적인 ADAS 시스템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안전으로는 좀 아쉬운 게 유혹 에어백 시스템, 딱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쉬운 거는 무릎 에어백이 좀 없다는 게 좀 아쉽네요. 그리고 다중 충돌 방지 자동 제동 시스템이 있고요. 차량의 정면 또는 측면 충돌로 에어백 전개 시 차량의 적절한 긴급 제동을 헤어서 다중 충돌 방지하는 거. 이게 기본으로 들어간 어떠한 안전 시스템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다는 자체가 그나마 예전에 옵션 장려지를 통해서 많은 이득을 봤다. 현대에서는 그나마 정말 많이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타이어 공기압 경고 장치가 있고요. 외관으로는 눈에 띄게 있는 게 얘네들도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 다크크롬 나비게이터 그릴이라고 표시를 할 만큼 이렇게 글씨를 딱 쓸 만큼 우리 이런 걸로 이제는 유치하게 장난질 안 해라는 걸 보여주는 거 있죠. 예전 같았으면은 여기에 이 주간주행 등 깡통들이 기본으로 들어가져 있는 건데 이것도 옵션 요거 한 줄만 딱 들어가게끔 해놓고서 요 세 줄과 다크크롬 이 라제트 그릴을 묶어가지고 옵션으로 해가지고 55만원 뭐 이런 식으로 60만원 해가지고 따로 했을 텐데 지금 기본으로 들어가 있네요. LED 주간주행 등 아까 말했듯이 요 투싼의 거의 핵심적인 아이덴티티죠. 투싼의 고유한 어떤 그 날개 형상을 한 주간주행 등이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말이 안 되죠. 즉 깡통 트림에서의 방지시 등은 이 부분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습니다. 이 아랫부분에 있고요. 이게 옵션 익스테리어 옵션을 선택을 하게 되고 올라가서 LED로 발각을 하게 됩니다. LED 보조 제동 등 포함, 리어 스포일러. 이거는 거의 솔직히 좀 이거까지 옵션이라면 이건 좀 아예 양아죠, 양아. 17인치 알로이 휠 타이어. 옛날 같았으면 그냥 철판에다가 플라스틱 그 겉에 씌운 다음에 알루미늄 휠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80만원 더 내, 70만원 더 내 이런 식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나아졌죠. 이중접합 차음유리 전면입니다. 산타페까지 가더라도 옵션 프리미엄 소리가 가면 뒷좌석까지 유리까지 이중접합 차음유리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웃사이드 미러.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투싼의 진짜 이 문제점 가격표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4.인치 컬러 HD 클러스터입니다. 파란색으로 딱 해놨죠. 근데 딱 클릭하잖아요. 이게 뭔가요? 진짜 1세대 오히려 1세대에 나왔던 트림이나 2세대 투싼의 그 YF 소나타와 같은 계기판 클러스터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눈의 시야에서도 잘 나오고 이름이 얼마나 하는지도 딱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 계기판과 눈금을 잘 보지 않은 상태에서도 한눈에 들을 수 있는 그런 걸 굉장히 좋아했는데 2세대 투싼보다도 훨씬 못한 이 계기판 뭔가요? 아날로그 계기판. 차라리 2세대 투싼처럼 그거를 재활용했다면 훨씬 더 나았을 텐데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문제는 뭐냐면은 이 4.2인치 컬러 LCD 클러스터에서 10.25인치 풀 디지털 클러스를 가기 위해서는 프리미엄 등급에서도 멀티미디어 내비2 이 옵션을 157만짜리 선택을 한 다음에 플래티넘 1을 선택을 해야지 이게 나오는 거예요. 좀 여기서 좀 생양아 이런 게 좀 딱 필이 오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유치하게 선발적 거울 등등 이런 것도
다 기본으로 넣어줬다고 하고 있는데요. 시트는 뭐 볼 게 없어요. 딱히 인조 가죽과 운전석 2웨이 럼버 서포트, 이거는 수동이라고 봅니다. 2열 폴딩은 SUV에서 기본으로 해야죠. 아무래도 지금 이게 가솔린이나 디젤이니까 이렇게 쿨 플랫 해가지고 이렇게 되지만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뒤에 배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더 높아질 거예요. 이 경사가 생겨가지고 한 7cm 정도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좀 놀랐던 게 편의 사양으로는 전동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도 포함된 거를 기본으로 장착을 해줬고요. 아무래도 요즘 버튼형이다 보니까 이 사이드 브레이크를 옆에다가 수동으로 달기에는 아마 좀 그랬을 거예요. 오히려 그게 더 따로 뭐 달아주기가 더 단가가 더 많이 나갈 수도 있죠. 운전석 파워 세이프티 윈도우 050 아니죠, 테니스공 있다, 이 그림이 있으면은 뭐 예나 지금이나 올라갔다가 테니스공이 받을 만한 압력이 딱 느껴지면 다시 내려온다, 딱 이거예요. 솔직히 운전석에 필요한 게 아니고 뒷좌석이 필요한 거죠. 자녀들을 위한 뒷좌석이 필요한 건데, 이것 또한 아니나 다를까 나중에 되면 옵션으로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쭉 있어요.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 이 크루즈 컨트롤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아니에요. 기본 크루즈 컨트롤, 옛날 소나타 1, 옛날 80년대 소나타 1이 나왔을 때 그냥 속도 고정해주는 이거 그냥 고정해놓고 가면 그대로 뒤에 박습니다. 패들 시프트, 진짜 투싼의 가솔린 1.6 터보라 해가지고 패들 시프트를 넣어줬나봐요. 왜냐면은 버튼형 변속기이기 때문에 따로 어떻게 수동 모드를 하는지 스포츠 모드를 할 때 자기가 느끼는 가감속에 대한 어떤 그 느낌이 있잖아요. 휠이 있고 그동안 운전해온 습관이 있기 때문에 이 패들 시프트를 넣는다는 것은 당연한 거로 생각이 돼요. 주차거리고 그냥 후방 센서 기본으로 적혀져 있던 거죠. 오토라이트 컨트롤, 오토 하이빔이 기본으로 있다는 것과 같이 오토라이트가 있는 거죠. 이렇게 있고, 인포테인먼트는 일반 오디오 시스템 아주 6개 스피커와 이런 라디오, 그리고 풀터치 방식이 아닌 이런 버튼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풀터치를 넣었다는 이유가 핸들에 이제 음성으로 인식하는 버튼이 생겼잖아요. 이 음성 인식이 요즘 들어서 좀 많이 잘 되기 때문에 과거처럼 멍 때리는 게 아닙니다. 과거와는 좀 달라서 이제 풀터치가 필요하다. 게다가 투싼 같은 경우에는 20대, 30대 첫 차, 그리고 신혼부부라든지 그런 사람들의 첫 차를 많이 선호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옵션으로 풀 디지털 클러스터와 함께 6.25인치 내비게이션과 함께 풀터치를 달았던 걸로 생각을 합니다. 모던 트림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봤고요. 모던 트림에서 이제 딱 선택해야 할 옵션을 알려드릴게요. 제 개인적인 거는 진짜 모던 트림을 했는데 안전이 최우선이다. 깡통인 상태 다 좋은데 H트랙만큼 꼭 해야겠어. 전륜 구동에서의 기반으로 한 4륜 구동은 정말 좋죠. 괜찮죠. 왜냐면은 언더스티어가 나가지고 그냥 쭉 밀려나는 거에서 어떤 한계점에서 4륜이 작동을 해서 네 바퀴 전체에 다 구동력을 해서 언더스티어를 최대한 좀 약간 덜 하고자 하는 방식에서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언더스테어링이 정말 내가 잡아 돌리지 않는 이상은 일반 도로나 고속도로에서 얼마나 잡아 돌릴 생각으로 이거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모던 트림에서는 굳이 뭐 돈을 쓰거나 비싼 값을 주면 굳이 필요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H트랙 제외하고요. 차 안에서 흡연하고자 할 때는 정말 편하죠. 자녀들한테 좀 그나마 덜 해가 되거나 할 때는 정말 편한데, 이 파노라마 설파 루프렉과 LED 실내등이 금액이 123만원이에요. 저는 그렇게 크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제끼고 멀티미디어 라이트부터 이제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 하이패스 시스템과 ECM 눈미러, 그리고 후방 교양이 연동되는 핸들을 돌리면 이렇게 핸들이 꺾여지는 부분이 이렇게 곡선으로 나타나는 부분이고요. 8인치 디스플레이에 나타나는 부분이겠죠.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멀티미디어 라이트를 이거를 선택할 바에는 멀티미디어 내비 1을 선택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나름대로 깡통인 거를 좀 부끄러워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리고 내적인 거에 대해서도 딱 요즘 구별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나름대로 내가 차를 샀는데 이 정도 금액을 내고서 고급감을 느끼고 싶었다면은 도어 포켓 라이팅, 그리고 물론 앞부분만 되어 있는 겁니다. 하이패 시스템, 이건 똑같고요. 버튼 키, 자,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걸 하는 거예요. 이거 싸제로 하려고 해도 몇십만 줘야 돼요. 어차피 그럴 바에야 이거 하나 선택하는 게 낫죠. 게다가 멀티미디어 내비 1을 선택을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듀얼 풀 오토 에어컨입니다. 이 오토 에어컨 때문에 선택을 하라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랩돌러가 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에어컨을 켜게 되면은 차를 정지한 다음에 시동을 끄면은 나중에 시동을 켰을 때 그 에어컨에서 확 올라오잖아요. FW는 내가 외부 공기로부터 알아서 유입을 해서 그 안에 있는 어떤 습기라든지 그런 걸 식히고서 자동으로 완전 종료를 해준다는 겁니다. 굉장히 필요한 기능 같아요. 딱 정말 우리나라 사계절 같은 이런 나라에서는 이번 여름 굉장히 습했잖아요. 막 불쾌지수도 엄청나고, 그때 에어컨 나중에 운행하려고 딱 켰을 때 확 냄새 나는 거, 그런 면에서는 이 FW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후방 모니터, 서라운드 모니터 아닙니다. 후방 모니터고요. 10.25인치 내비게이션 6개 달립니다. 내비게이션은 자동 무선 업데이트. 이 부분 때문에 차에 돈을 좀 주더라도 이 모던 트림에서는 멀티미디어 내비원이 꼭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인테리어 디자인은 꼭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인조가죽 시트 패턴 필요 없습니다. 인조가죽은 인조가죽일 뿐이에요. 우드 램프 필요 없습니다.
애프터마켓 나중에 이제 가면은 조금 더 드리더라도 이런 곳에 충분히 앰비언트 라이트를 할 수 있고요. 펠리프리트 필요 없어요. 이 부분인데 필요 없습니다. 이 모던 톤에서 필요 없고 쓸데없는 돈 쓰는 것보다 최대한 가성비를 하려는 이유이기 때문에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넣어야 돼. 컨비니언스 가죽 스티링 휠, 4웨이 헤드레스트, 그리고 앞에서 열선 시트가 들어가 있고 앞에서 통풍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티어링 휠이 들어가 있고요. 진짜 제 차는 이게 없어가지고 겨울 때 세사 핸들커버를 씌우는데 이 겨울에 진짜 손 깨져요. 열선 스티어링 휠이 너무나 부럽더라고요. 그리고 컨비니언스 뿐만이 아니라 익스테리어 원도 꼭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은 LED 턴 시그널이 위로 올라가면서 지금 LED 헤드램프가 2단으로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리어 콤비램프, 투싼에서 지금 후미등 뒷모습을 봤을 때 하이라이트죠. 특히 이 부분은 굉장히 크리스탈처럼, 그랜저 TG의 그 후미등처럼 크리스탈 같이 빛나는 곳들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너무나 이쁠 것 같아요. 솔직히 야간에 보면 여기 지금 파라메틱 컨셉인 삼각형들이 또 즐비해 있는 모습이고요. 이런 것 때문이라도 익스테리어는 꼭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스마트 센스, 이건 무조건 들어가야죠. 스마트 프로토가 들어가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그리고 이거는 화면을 보여준 게 아니라 센서 경고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 이것도 경고등과 경고 소리음으로 알려준 거고요. 고속도로 주행 보조, 전방 충돌 방지 보조, 교차로 대항차, 이게 정말 특징이죠. 교차, 예전에 뭐 볼보라든지 아니면 해외 유명 브랜드에서만 볼 수 있던 건데 이제는 투싼에서도 흔해진 옵션이기도 하죠. 그리고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이것들은 정말 운전하기 편할 것 같아요. 고속도로 주행 보조랑 같이 묶여지는 이유가, 고속도로 주행해서 하다 보면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틀어놓고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은 내가 깜빡하고 놓칠 경우가 있는데 알아서 속도를 줄여줍니다. 안전하점 연구, 이거는 어린 자녀분들을 데리고 있는 가족뿐만 아니라 애완동물, 여자친구, 그리고 심지어 노년기에 접어드신 부모님까지 정말 안전하게 하차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후석승객 알림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모던 트림에서 2,435만원에서 선택한 옵션들을 더 해볼게요. 멀티미디어 내비 1이 들어갑니다. 191만원. 인테리어 디자인 안 들어가고요. 컨비니언스 54만원짜리 들어가고요. 익스테리어 1 들어가고요. 현대 스마트 센서 너무나 꼭 필요. 2,837만원이에요. 자, 2,837만원이면은 이 프리미엄 등급을 안 볼 수가 없겠죠. 프리미엄 등급 2,641만원입니다. 프리미엄 등급 보면은 지금 뭐가 들어가 있냐. 모던의 기본 품목과 함께 외관에는 18인치 알로이 휠이 올라갑니다. 약 한 200만원 차이가 나요. 모던 등급에서 옵션을 선택한 게 200만원 더 비싸다고 보면 됩니다. 도어 포킹 라이팅 앞에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아까 봤던 이 컨비니언스의 옵션들이 여기로 들어가 있다고 보면 돼요. 이거는 없었죠. 에어로 타입 와이퍼, 즉 밖에서 보면 이게 숨겨져 있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안 보여요. 근데 여기서 내려오면서 뒷면, 후면 유리 져있다는 거죠. 실제 보면 좀 간지납니다. 가죽 스티어링이 있고요. 헤드플레이트 디자인 있고요. 뒷좌석에 열선 컴포지트 있고 포에 헤드레스트 있고요. 그리고 열선 스티어링 휠, 버튼선 스마트키, 디젤 에어벤트, 여기가 이제 다는 거죠. 동승석, 파워 세이프티 1, 윈도우, 후방석이 아니라 동승석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딴 거 다 필요 없고, 프리미엄 등급에서는 좀 이미 올라왔으니까 선택하기 좀 많아져요. 이 10.25인치 내비게이션 선택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이걸 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걸 선택을 안 할 거면은 진짜 모든 등급에서 제가 말한 옵션을 선택하는 게 제일 가성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선택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멀티미디어 내비 2 선택 가능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 무조건 기본으로 선택합니다. 멀티미디어 내비 2. 아까 말했던 것 애프터 블로우까지 포함된 거 똑같고요. 후방 모니터. 하지만 레인 센서, 오토 레인 센서가 여기에 달려있습니다. 모던 등급은 오토 레인 센서가 없죠. 수동으로 하는 거죠. 이 부분이 참 아쉬워요. 요즘은 거의 모닝에서도 달려있는 건데 이거를 또 옵션을 했다는 게 아직까지 옵션 장난질이 끝나지 않았다는 그런 걸 알려주고 있는 것 같네요. 10.25인치 내비게이션 똑같이 아까 다 봤던 거고요. 요 부분이 다른 겁니다. 레인 센서. 이걸 선택했으니까 그 다음에 인테리어 디자인, 여기서부터는 천연 가죽 시트가 들어가고, 그 다음 베벨 감싸기와 하이그로시, 그리고 인조 가죽 감싸기, 이 부분 스티치, 그 다음에 무드 등까지 포함된 금액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59만원이에요. 그러면은 프리미엄 등급이니까 멀티미디어 선택하고 인테리어 디자인 2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꼭 선택해야 될 게 컴포트입니다. 운전석과 동석 8회 전동 시트, 그리고 운전석 두 명이서 할 수 있는 메모리 시스템 있고요. 뒷좌석에 열선 시트 있고, 그다음 폴딩 레버, 전동 폴딩 레버 있고요. 워크인 디바이스 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테일게이트가 있습니다. 전동 트럭커인데요. 여기서 서 있다가 당선에 무거운 짐 있어가지고 뭐 서 있으면은 자동으로 열리는 거죠. 이 열리는 높이는 키 작은 사람이 순간 못 닫을 수 있으니까 이 높이까지도 조절할 수가 있어요. 편한 기능입니다. 게다가 가장 중요한 거, 어린 자녀분들이 있으면 가장 중요한 거, 뒷좌석에 파워 세이프티 윈도우 중요하죠. 저는 반려동물 키워서 반려동물을 얘기하게 되는데, 뒷좌석을 끝까지 내렸다가 올라갈 때 자칫 잘못해서 대형견은 목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자, 벌써부터 옵션이 선택하는 범위가 굉장히 많아지죠. 그 다음에 익스테리어 2,
이거 무조건 해야죠. 마찬가지로 19인치로 올라갑니다. 모던 등급에서는 17인치가 18인치였는데 이거는 기본이 18인치였으니까 19인치로 올라갑니다. 그다음에 스마트 센서 무조건 가야죠. 플래티넘 이 10.25인치 컬러 오픈형 클러스터를 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멀티미디어 DAV 2와 이거를 선택을 하는 건데요. 플래티넘 1 선택하면은 무선 충전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키도 여기에 있고요. 서라운드 뷰 모니터. 개인적으로 이거는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따로 빼고 여기에 대한 금액 감가가 한 3, 40만원 될 거 아니에요. 그 3, 40만원을 더 빼버리면 되지. 이거 다 해서 지금 201만원인가 그러거든요. 이 옵션이.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 이것도 굳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스피커가 두개 더 들어갔고 그 출력을 어떻게 조절한다고 하는데 미국에서 판매되는 것과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거의 오디오 출력은 굉장히 다릅니다. 20W인가 30W가 더 적어요. 출력에 비해서 내수용이. 스마트폰과 연동해서 노래를 듣거나 스트리밍으로 노래를 듣잖아요. 그러면은 스마트폰에 있는 이퀄라이저의 조정만 세팅만 잘해놔도 좀 더 낫게 할 수 있어요. 게다가 자동차 사운드 출력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잘 해봐야 한계점이 명확하기 때문에요. 굳이 이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를 빼고서 이것도 한 10만원 20만원 줄이거나 한 다음에 총 한 60만원 정도 줄여서 그랬으면 좋겠고 이것도 굳이 사이드 미러나 후측방 경고 시스템인데 굳이 이것도 필요할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201만원의 금액을 주고서 하기에는 비싸지만 이것도 포함을 해야 됩니다. 프리미엄에서. 근데 웃긴 거 말해드릴까요? 자, 모던 등급에서 옵션을 포함했더니 이만큼이 넘어왔고 모던 등급과 구별하기 위해서 프리미엄에서 또 옵션을 포함했더니 2,641만원에서 플러스. 자, 계산합니다. 이제 멀티미디어 대비 57만원 플러스 인테리어 디자인 들어가야죠. 플러스 컴포트 꼭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죠. 플러스 익스테리어 2 69만원 실내 스마트 센서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10.25인치 풀 디지털 클러스터와 축박 모니터 등등등 여러가지 있는 것들 201만원입니다. 3,328만원이에요. 거의 한 500만원 차이가 나죠. 500만원 밖에 차이가 안 나는 게 아니라 500만원 이나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풀 디지털 클러스터 하나를 하기 위해서 그거 빼더라도 300만원 정도 가량의 차이가 나는 거고요. 메리트가 없어요. 솔직히 개인적으로 프리미엄 라인에서는. 그러면은 인스퍼레이션의 가격을 안 볼 수가 없겠죠. 3,155만원입니다 3,155만원인데 프리미엄 등급에서 웬만한 거 포함된 옵션들 다 있어요. 그러면은 전방 충돌 방지 교차를 안전적으로 등등등 다 있고 우석승리 알리까지 다 있고 심지어 그렇게 원했던 이거 꼭 넣어야 돼 하고자 했던 풀 디지털 오픈형 클러스터가 여기에 다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 무드램프 역시 자클로도 들어가 있고요. 탭블 탐사기 나트널 다 들어가 있고요. 아까 있던 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게다가 인스퍼레이션은 여기서 또 시트도 다 똑같이 다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단 뭐가 없느냐 지금 좀 짜증나는 게 서라운드 모니터 따로 뺐죠. 아까 제가 불필요하다는 이 3인방 이 3개를 오히려 인스퍼레이션은 옵션으로 따로 빼버렸어요. 그냥 기본으로 넣어진 게 아니라 따로 빼버렸어요. 근데 이 마케팅 단말이 잘 그리는 건데 이거 좀 할까 하면 오히려 인스퍼레이션을 사는 게 낫네. 이거 하다 보면 이게 없네 하다 보면 이걸 또 선택을 하게 되죠. 근데 웃긴 거는 이 빌트앤캠 절대 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아직 출시도 되지도 않았거니와 빌트앤캠 같은 경우는 아직 전력 소비라든지 전력 그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GV80도 그렇고 G80도 그렇고 빌트앤캠을 장착한 차량에서는 배터리 방전이 정말 쉽게 일어나죠. 유사시에 내가 큰 사고를 당했던 거 아니면 갑자기 화재 시에 이거는 정말 찾기 힘들어요. 제끼고요. 터널 선루프 여기서 진짜 내가 인스피레이션에서 정말 간단하게 다 돈을 투자하고 싶다 하면은 이걸 해도 되겠죠. 하지만 알아두셔야 될 게 이렇게 되면 QH6 거의 꽉찬 프로듀션 가격보다도 거의 비쌀 거예요. 그거가 제가 지금 말하는 건 가성비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SUV니까 SUV로만 대응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3,155만원이에요 인스피레이션은. 여기서 플래티넘 3가 나옵니다. 요거 3,283만원이에요. 아까 프리미엄에서 옵션 다 합쳤을 때 얼마큼이죠? 3,328만원입니다. 오히려 35만원 정도가 인스피레이션이 더 싸요. 자, 이 부분 때문에 프리미엄에서 10.25인치 클러스를 꼭 해야 되겠다 라는 사람은 인스피레이션으로 넘어가고 결국에는 이 옵션을 인스피레이션에서 플래티넘 3 옵션만 선택을 해서 3,283만원을 사면 될 것 같고요. 난 그래도 프리미엄이야. 이 프리미엄에서 다만 나는 이 10.25인치 풀컬러 오픈형 클러스 필요 없고요. 스마트폰 무선 충전 필요 없어. 디지털 키 필요 없어. 서라운드 모니터 필요 없어. 후천방 이것도 필요 없어. 안 들어도 돼. 그런 거 필요 없어. 가성비가 중요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어차피 이 10.25인치 디지털 클러스를 안 할 거기 때문에 201만원을 뺍니다. 그럼 3,127만원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요 플래티넘의 1, 요 옵션을 제외한 금액으로. 근데 이렇게 보더라도 3,127만원과 결국에는 3,283만원 160만원 차이에요. 160만원. 프리미엄 등급을 꼭 사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신다면은 차라리 인스피레이션으로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인스피레이션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나는 극강의 가성비를 추구하고 후반까지는 이렇게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모던 트림에서 그 계기판도 활용할 필요 없어.
가까이 가성비를 노릴 거 한다면은 모던 트림에서 제가 말한 옵션 포함해서 2,837만원 이 가격으로 사면 될 것 같아요. 446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요. 이 446만원 차이로 어쨌든 꽤 큰 금액이죠. 446만원 차이면은 정말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해외여행을 가더라도 유럽에서 정말로 말해서 한 달 정도는 충분히 있을 정도? 그 정도 돈이기 때문에요. 충분히 메리트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잘 보시고서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녹음은 여기까지고요. 가격표 분석까지도 마쳤습니다. 개인적인 느낌은 지금 당장 사는 것보다 다음 달에 그래도 하이브리드가 나오는 것을 한번 보셔야지 될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가솔린에 이제 도움되는 게 나올 텐데 또 추후에 N라인과 투싼 N에 대한 소식까지 나올 거기 때문에요. 네,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230마력, 260마력 정도인가? 그렇게까지 간다고 하니까 그걸 또 기다려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나름 열심히 잘 분석하고 준비한 거니까요. 수고했다는 의미로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